항상 차량이 많은 이곳에선 서행 운전은 필수라는데요. 그날은 눈까지 내려 더 조심했다는 제보자. 그런데 반대차로에서 오던 승합차가 전도해서 제보자 차량 앞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앞 차량을 추돌한 뒤 튕겨지면서 전도된 승합차. 왜 이런 사고가 났던 걸까요? 약간 정체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었죠. 그 앞에 서행하던 차량은 뒤에서 오던 이제 승합차 차량이 미처 그 차가 서행하는 걸 못 보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더욱더 신경 써서 운전해야 할 이곳에서 승합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꽤 컸던 이번 사고, 운전자는 괜찮았을까요? 피 흘리는 것도 없으시고요.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안 보였어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전방 주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족들과 고향에 내려가던 중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제보자. 제가 1차로를 주행 중이었고요. 회전하는 지점에서 사고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서행하며 회전도로를 달리고 있던 그때 우측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 도로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는데요. 무엇이 떨어진 걸까요? 파인애플이 적재되어 있던 차량에서 파인애플이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다행히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정차한 제보자. 뒤따르던 차량들도 서행하던 중이라 2차 사고는 없었는데요. 저도 급한 상황이고 물론 짜증은 났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제보자가 차에서 내려 파인애플을 치우자 후방 차량들의 탑승객들도 하나 둘 내리더니 함께 파인애플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로는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하고 당부할 것이 있다는 제보자. 화물차 분들이 규정을 다 지켜서 잘 적재해 주셨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물차의 적재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은 원심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안에 있는 물건이 제대로 결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르르 떨어진 겁니다. 그 이 적재물에서 낙하되는 거를 도로의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뒤에서 오는 차량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덮개 씌우고 강하게 결박을 해가지고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연간 발생하는 적재물 낙하 사고는 무려 30만 건. 출발 전 꼭 적재 상태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동차의 습격. 사람이 없다고?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주정차 사고는 언제나 그렇듯 운전자의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수로 보아넘기기엔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했는데요. 지난 11월 호수에 빠진 자동차 한 대. 그런데 조수석 창틀에 사람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잘못됐나 봐. 이게 하다가 여기서 미끄러졌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리 브레이크 밟아도 안 밟혀요. 그 예전에 수영 못하시나? 아니 저거 수영 못하시나?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차가 물속으로 가라앉자 사람도 결국 빠지고 마는데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되겠어. 잘해. 바로 그때 3명의 청년이 구명조끼를 들고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듭니다. 언뜻 봐도 수심이 깊어 보이는데 모두 무사할까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춘천으로 찾아갔습니다. 사고 당시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한 건 놀랍게도 체육고등학교 수영부 학생들이었는데요.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 올라가 봤는데 차가 물에 빠져서 가운데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그걸 보고 좀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훈련하던 곳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는 대략 400m 남짓. 한 1분 30초 만에 도착한 현장에는 건장한 남성도 내려가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비탈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방향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20m나요? 네.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 차는 다 빠져가지고 여자분이 창문 쪽에서 나와가지고 헤엄 치시니까 이게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는데요. 어쩌다 차와 함께 비탈길 아래 호수로 빠지게 된 걸까요? 남자분이 운전하고 여자분이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오니까 이제 정차됐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경사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강으로 빠진 거죠. 운전자가 깜빡한 건 주차 브레이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했을 때 기아는 D로 나 있는 상태, 드라이브로 상태. 평지에서 기아를 뒤에다 놓으면은 차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굴러가는 거니까는 바로 옆에 비탈길이라서 내려가니까는 뭐 탄력 받아갖고 뭐 물에 금방 들어간 것 같은데.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화물차는 더욱 위협적입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닫고 내리자마자 서서히 굴러내려오는 트럭. 당황한 나머지 몸으로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인데요. 결국 제보자의 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제 차를 세우면서 사이드를 채고 내렸었는데 급하게 내리는 바람에 그냥 안 채고 내리면서 차가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트럭 운전자를 말리는 사람이 바로 제보자인데요. 빠른 판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께서 2004년도에 이런 비슷한 경우에 오르막에다 주차를 하시고 사이드를 내리고 올리고 내렸어야 했는데 그냥 내려가지고 밀리는 상황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비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쪽을 이렇게 가봤습니다. 경미한 파손을 입은 피해 차량. 하지만 제보자의 차가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데요. 이 차가 없었으면 앞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만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아마 났었을 겁니다. 2차선 도로랑 마주치는 상황 때문에 사람이 다녔으면 사람이 다쳤을 거고 아마 차들이 와서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차시켜둔 줄 알았던 화물차가 경사로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이를 세우려던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굴러내려오는 차를 몸으로 막으려다 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운전자들은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이중 주차의 차량을 미는 경험은 몇 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밀린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로 가면은 내가 충분히 세울 수 있다는 심리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데 2톤짜리 차가 관성이 붙게 되면 밀어내는 힘은 아마 자기의 7, 80kg의 수십 배의 힘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단기간에 내 힘으로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주정차로 위험에 빠지는 건 운전자만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차문을 닫자마자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굴러가는 SUV. 가속이 붙은 차는 어린이집 버스에 타려던 한 아이와 하원을 돕던 선생님을 그대로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사고 장면을 수도 없이 여러 번 봤다는데요. 지금 여기 나무 심어져 있는 자리에서 거꾸로 이렇게 흘러내린 거죠. 국과수에서 그 결과를 받아본 게 약 한 10초에서 11초 정도 차가 뒤로 흘러내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20m를 10초 정도 걸렸다라면 큰 가속도 아니에요, 사실상.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걸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의 제동장치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딸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측의 버스 기사님이었나? 사고가 나고 난 직후에 바로 차를 빼려고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봤더니, 이제 기어를 봤더니 드라이브에 있다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명백하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혜인이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도 어느덧 1년 8개월. 가해자는 과실치사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사고당한 어린이의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혜인이법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사실 지금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꿈이길 기도하고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하고 딸아이를 항상 찾아다니고. 주정차 사고가 허무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피해다 놓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주변의 안전한가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내려주는 습관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상급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거기다 마음까지도 급해요. 단순하게 주정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운전에 대한 차가 얼마큼 무서운 무기라는 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속성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반면 안전교육은 부족한 나라, 대한민국. 불의의 사고를 막아줄 안전한 주정차법은 없을까요? 이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 레벨을 피해 놓고 그다음에 핸드브레이크를 당기게 되면 이중으로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안전하죠.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넣는 거예요. 전진할 때는 후진기어 넣고 후진할 때는 전진기어 넣고 핸드브레이크 당기면 그것도 역시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핸들 같은 거 틀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아무래도 도로 가에 주차한다면 만약에 이 차가 굴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어느 둔턱에 부딪히게. 내리막길에서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오르막길에서는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주면 만에 하나 차가 굴러가더라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사면 주차 시 네 번째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고인목도 위치가 중요하다는데요. 만약에 내리막길이다 그러면 앞에다 보이는 거고 만약에 뒤로 후진 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다 보이는 거고 반대편에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여주는 유가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을 갖다 꺼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주차하고 있던 차가 풀리면서 서서히 굴러 내려와서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온 놀이공원. 하지만 짐을 챙기기도 전에 뒤에서 굴러온 SUV 한 대가 4살 하준이와 엄마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가 주차를 하면서 기어를 D 드라이브 상태에 놓은 상태로 차량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입장한 사이에 경사진 노면에서 굴러내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문제는 산을 깎아 만든 놀이공원 주차장에 6도가량의 완만한 경사가 있었다는 건데요. 차주가 떠난 후 경사면을 따라 굴러내려온 가해 차량이 하준이네 가족을 들이받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내외.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그 차가 밀리기 시작했을 때는 차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차가 한 5m, 10m, 15m, 20m 현장까지 왔을 때는 어린 아이는 충분히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속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차 상태였던 자동차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굴러내려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제작진도 놀랐다는데요. 지금 가속 페달을 안 밟으신 거죠? 예, 전혀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빠르게 흘러내리네요. 예, 굉장히 지금 저도 이걸 실험해 보니까는 어른도 이 속도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속도가 났습니다. 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턱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놀이공원 주차장. 인명사고 후에도 후속 조치는 간단한 주의 문구가 전부였습니다.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하준이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차를 걱정해서 아이 손은 꼭 잡고 있었지 뒤에서 차가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잃은 그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2의 하준이가 나오지 않는 것. 한 사람이라도 경고 문구를 보고 다시 사이드 브레이크와 주차 기어를 챙길 수 있다면 모든 경사진 주차장은 경고 문구와 방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보조제동 장치를 해야 하는 강제적인 법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준이 어머니의 국민청원은 현재 10만 명이 조금 넘은 상태로 12월 6일까지 20만 명을 채워야 청와대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준이 생일인데 아들한테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사진 곳에서 주차할 때 자동차 보조 제동 장치를 의무화하는 하준이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일정한 각도 이상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을 때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의무화하고 바퀴 아랫부분에 일정한 크기의 유형물을 고여놓는 것을 규정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정차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 사회적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이런 사고가 계속될지 모릅니다.